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책을 샀기 때문에 북하울 비디오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북하울 동영상이라는 게 왜 찍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도 인터넷에서 많이 책을 주문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요새는 웹사이트에서 앞쪽 한 10쪽, 10페이지 정도까지 읽어볼 수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프롤로그나 뭐 앞에 시작하는 말 단계는 읽어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 책에 앞표지만 되어 있고 뒷표지도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광고하는 띠 같은 것도 안 보이고, 어떨 때는 제가 작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했는데 막 보통 책이 오고, 작지만 아주 무거운 책이 오고, 그리고 보통 책이라고 하고 주문을 했는데 양장본에 굉장히 두껍고, 이래서 받아보면 되게 당황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책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무게나 그다음에 책의 디자인 같은 것도 되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동영상을 찍음으로써 앞으로 읽어야지 되겠다, 이런 다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저번에 방문한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구입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은 프레드릭 베크만 장편소설인데, 창문을 넘어서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고 요나스 요나손이라는 스웨덴 작가의 책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출판사도 다르고 저자도 다른데 되게 비슷한 느낌의 책이고, 아마 스웨덴에서 와서 그렇게 만드셨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책이고, 겉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인상이 험상궂은 남자가 나오고요. 백인 한 명 할아버지가 나오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번개가 치는 듯한 느낌으로 되게 심술구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고양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봐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로 되어 있고 대충의 내용이 써져 있어요. 반년 전 떠난 아내 곁으로 가려고 매일 자살을 준비하는 59세 남자 오베. 그가 죽으려는 순간 앞집에 지상 최대 얼간이들이 이사온다. 그것도 4씩이나. 가족을 이루어서. 심지어 뱃속에 하나가 더 있단다. 맙소사. 근데 이것들은 왜 자꾸 성가시게 하는지 모르겠다. 오베는 빨리 자살에 성공해서 아내 곁으로 가고 싶을 뿐인데 40년 동안 문제없었던 그의 인생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매우 반겼을 만한 균열들이. 스웨덴에서 온 까칠한 이웃 오베가 선사하는 웃음과 감동의 하모니. 이런 책이고, 저는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13,800원짜리를 9,500원에 구입을 했었고, 출간한 지 1년이 안 된 신간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알라딘 서점에 가면은 거기서 득템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방금 전에 표지의 뒷면에 있던 게 앞쪽에 그려 있고요. 이런 뭐 아이보리빛의 예쁜 표장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스웨덴의 한 블로거를 전 세계적 스타 작가로 만든 데뷔소설이라고 하네요. 독일,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 유럽 전역 베스트셀러 등극.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올해의 책 탑 3 차지. 굉장히 재밌는 책인 것 같고요. 이 책은 되게 그 창문을 넘어서 도망간 백세 노인이랑 무게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인데, 이 책은 고영성 저자가 쓴 책인데요. 겉에 보면은 모든 읽기의 최고 지침서라고 해서 뇌 과학, 인지심리학, 행동경제학으로 풀어낸 독서의 비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 가지 그 학문들을 되게 즐겁게 읽고, 그리고 가끔가다 저는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책들을 잘 읽는 편인데, 여러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독서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추천하는 책인지 같은 거에 조금 자신을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거든요. 저번에 교보문고에 갔다가 요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뭐 메모 5분으로 변화한 삶인가? 책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메모랑 관련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사진 않았는데 거기 요새는 교보문고에 이렇게 앉아서 읽을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스키밍해서 빨리 읽었었는데 그 책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독서에 관련해서 그분이 읽으신 걸 보고 저는 원래 핸드폰 같은 데 써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독서 노트를 마련해서 이렇게 그분보다는 훨씬 허술하지만 좀 제가 느꼈던 좋은 구절이나 그리고 그때의 뭐 저만의 교훈 같은 거를 같이 적어놓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노트 되게 예쁘죠? 르네 마그리트 그림으로 이루어진 노트인데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거는 인터넷에서 주문한 소피의 세계라는 책인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북카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한 거예요. 소피의 세계라는 책은 옛날에 20년 전에 나온 책이라 제가 한두 번 봤던 건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주문을 해보니까 너무 두껍고 너무 큰 거예요. 당연히 철학 입문서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럴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양장본에 무거워서 들고 다니면서 읽기 좀 힘들어요. 이 책을 읽고 싶은 열망이 막 솟아나는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겠지만 저는 돌아다니면서도 잘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건 좀 무겁긴 한데요. 이 책의 내용은 뒤에 써있는 것과 같이 철학자가 보내온 의문의 편지로 시작되는 환상적인 철학 탐험이라고 돼 있는데 14살 소녀 소피에게 어느 날 이상한 편지가 날아든다. 너는 누구니? 그리고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스스로를 철학자라고 소개한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서 소피는 자신도 모르게 신비한 철학 세계로 빠져든다. 철학이란 무엇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고 중요한 물음들 속에서 소피는 철학 선생님에게 인생과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소피와 신비로운 철학 선생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눈앞에 그려지듯 펼쳐지는 서양 철학사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 플라톤, 데카르트, 흉, 칸트, 마르크스 등 인간 이성의 역사를 빚어낸 철학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왜 철학을 알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읽기 쉬운 철학 입문서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 권으로 읽는 철학의 세계인가 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되게 어른들 타겟이었거든요. 한 권에 철학자들이 잘 정리돼 있고 사상도 잘 정리돼 있는데 한 문장 한 문장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어려운 철학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철학자의 사상 같은 거를 정리해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좀 속도는 안 나는 책이긴 하지만 이 구성 자체가 14살 소녀와 주고받는 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서 되게 저도 갑자기 편안한 느낌이 들고 똑같은 철학 얘기를 하더라도 좀 쉬운 느낌이 드는 소설이더라고요. 아직 10분의 1도 잘 못 읽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이게 독일에서 청소년들에게 권장하는 소설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20년 개정판이 나온 기념으로 저도 사봤습니다. 이게 2016년 1월에 나왔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책인데 재밌을 것 같고 이렇게 3권에 대한 북카우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이 3개의 책들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빨리 읽고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북카울과 북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